안녕하세요. 처인원의 종묘 대표 박기민입니다. 최근 들어서 나무 재테크에 대한 상담 문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사실 나무 재테크라고 하면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 나무 농사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에 대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최근에 많아졌는데, 이 시기가 사실은 내년 봄에 나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보고 미리 학습하고 또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해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잘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 몇 개를 골라서 답변을 드리고, 또 저희 처인원의 종묘가 이 나무 농사를 짓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상담을 진행하는지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지난해에 업로드한 영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내용은 참고를 하시되, 수종 설명이나 품종 설명, 특정 아이템 추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가장 기본적인 농사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한 부분만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 나무 농사 상담을 할 때 통화나 문자로는 상담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화로 상담을 하거나 문자로 상담을 하게 되면 이미지를 보여드린다든지 정확한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무조건 방문을 해달라, 오셔서 상담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상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와야 여러분들이 멀리 저희 회사까지 오셔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미리 다 참고를 하신 후에 그래도 나무 농사를 한번 시도해 볼만 하겠다,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셔서 상담 일정을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상담을 하는 방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상담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상담을 하시는 분들에게 나무를 판매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장성에 너무 어긋난, 또는 현실성에 너무 어긋난 수종을 추천을 하는 경우는 제가 지속적인 고객 확보를 할 수 없을 테니까, 저는 가능한 정확한 기대 수익을 예측을 하고 안전한 방법을 추천드린 후에 상담을 하신 분, 농장주가 기대 수익을 충족하게끔 하는 게 저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공적인 상담을 위해선 여러분들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제반 시설이라고 하면 관정이 돼 있다거나 아니면 농지에 큰 도로가 인접해 있다거나 하는 등의 주변 정보라든지 아니면 내 농장의 시설 정보들을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그 땅의 토질이 어떤지를 아셔야 됩니다. 황토인지 마사인지 배수가 잘 되는 흙인지 양분이 있는 흙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최소한 그 땅이 기존에 어떻게 쓰이고 있었는지, 예를 들어 밭농사를 지었다, 인삼농사를 지었다, 논농사를 지었다, 아니면 방치되었다 정도는 알고 와주셔야 제가 그 땅의 배수 정도나 아니면 양분 정도를 짐작하기 쉬우니까 그 정도를 알아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온전히 나무만 구매를 할 수 있는 예산, 그러니까 토목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농지의 상황에 따라서 워낙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무를 구매하실 수 있는데 오롯이 쓸 수 있는 예산을 알아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노동 빈도를 예측해서 오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농장에서 반드시 일할 수 있다, 또는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가기가 어렵다, 또는 나는 상시 농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정도의 정보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정보들 정도만 알면 기본적인 상담 준비는 끝난다 라고 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건, 내가 2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가기도 힘든 여건이다 라고 하신다면 저한테는 상담을 받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 달에 두 번 이상도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농장주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가 저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에 두 번 이상은 농장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어야 한다라는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1차 상담을 저희 매장에서 보통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듣고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적합한 수종과 적합한 재배 방식을 권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케이스 중 하나가, 나는 바로 수익이 나지 않아도 좋다, 그냥 5년이고 10년이고 심어서 언제든 팔 수 있는, 그렇게 좀 오래 보고 큰 수익보다는 안정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경우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다던가, 아니면 나는 3년에서 5년 사이에 끊임없이 나무를 순환하는 농사를 하고 싶다, 대신에 일을 좀 많이 할 수 있다 라던가, 이런 경우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가지고 이런 계획들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유망한 수종과, 그리고 이 수종이 유망한 이유, 그리고 이 수종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은천가운비 SBS 같은 경우는 시세 방어라던가 아니면 판로라던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쉬운 편이지만, 대신에 이 나무 자체가 타고나게 배수를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배수 정도보다도 더 뛰어난 배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한 3%에서 한 5% 이하로 하자가 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장점과 단점들을 함께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의를 한 후에는 여러분들이 그래, 이 농사 한번 접을만 하겠다 하면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계약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담으로 끝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계약을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2차적인 상담 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1차 상담까지는 어떤 비용도 받지 않고 그냥 상담을 진행을 하는 거니까, 혹시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상담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계약을 하게 된 이후에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합니다. 보통 배수 테스트 결과를 요청을 하는데, 저희가 토양의 배수 정도를 확인하는 테스트 방법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이 땅이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를 다시 한번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적인 토양의 배수 정도라든지 양분 정도에 대한 테스트 결과를 받은 후에는 제가 현장을 가게 됩니다. 현장을 가게 돼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신 그 결과나 사전 정보와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 또는 발생할 수 있는 변수 등을 체크를 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가 약하다든지 배수가 약하다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 올해 한 2가지 사례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현장 답사를 가게 됐을 때 어떤 경우는 은천가운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배수 테스트를 요청을 드렸고, 배수 테스트 결과가 아주 훌륭하다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실제로 가 보니까 한 20cm 정도만 배수가 훌륭하고 그 밑에는 배수가 안 되는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SBS 같은 경우에는 이 토양의 배수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은천가운비를 취소하고 자작나무를 심게 됐고요. 또 한 가지 경우 같은 경우는 음성에서 계약을 진행을 하고 계약금을 다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음성에 갔는데, 생각보다 이 땅의 배수가 아주 불량해서 어떤 나무 농사도 짓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다시 예산을 들여서 토목 작업 진행을 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금을 반환을 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있었죠. 그러니까 보통 제가 현장 답사를 할 때까지는 계약을 진행을 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토양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모두 돌려드리고 취소를 합니다. 다만 이제 사유 없이 그냥 갑자기 안 되겠어요 하는 경우에는 제가 돌려드리지 않지만, 현장에 제가 가보고 농사를 짓기 적합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는 설령 농장주가 욕심을 내더라도 제가 취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나무를 심게 되면, 나무를 심고 나서 이 이후의 관리까지 어느 정도 신경은 저는 쓰는 편인데, 보통 1년에 2회에서 3회 정도 방문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보통 봄이나 아니면 가을에 많이 심으시는데, 그러면 식재한 후에 첫 여름은 반드시 그 농가를 가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2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 여름이 나무 농사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잘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러 가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무 농사를 시작하고 저한테 상담을 받는 이유는 판로나 유통에서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기 위함인데, 여러분들에게 판매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있지만은 저로서도 여러분들이 성실하거나 또는 실력이 좋은 농장주라는 판단이 있어야 제가 여러분들이 키우는 나무를 가지고 판매 계획이나 지원 계획을 짤 수가 있는데, 이게 여름에 가보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성실한지 실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는 농장주 같은 경우에는 잡초 관리도 안 하고 배수가 잘 안 되는데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실한 농장주라면 잡초도 없고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여름에 제가 꼭 가보는 이유는 제가 농장주분과 계속 거래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농장주인지를 판단을 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하자가 많이 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하자를 미리 방지하게끔 정보를 드리기 위해 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반드시 한 번은 꼭 간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 그 외에는 보통 가을이나 겨울에 가게 되는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나무가 커가는 걸 보면서 판매 계획을 천천히 제 나름대로 수립을 하고 또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키우는 나무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업계의 인맥들과 함께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함께 투어를 돌거든요. 이 동정업계 거래처 친한 분들과. 그래서 함께 이 지역에는 이런 수종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걸 미리 알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상담부터 사후 관리까지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점을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농작물을 키우고 있다면 이후의 일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은데, 다만 제가 아무리 말로 떠들어 봐야 말로 떠드는 거에 불과하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는 정보 외에도 여러분들이 농장을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좀 특이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끊임없이 저한테 문의를 하셔서, 쉽게 말해서 그냥 저한테 닥달을 하셔야 저도 더 많은 정보, 그리고 더 많은 신경을 아무래도 쓰게 되기 때문에 꼭 판매를, 나무를 구매하신 데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하자, 리스크의 확률을 줄여야 된다는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통 상담을 100개를 하건 200개를 하건 이 질문들은 꼭 나오는 질문들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첫 번째 질문은 판매처에서 나무를 다 매입해 주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농사용 나무를 다 구입을 했을 때 이 나무를 다 매입을 해 주느냐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보통 이런 영상을 저희뿐만 아니라 이 나무 재테크 또는 나무 농사를 권하는 영상들을 찍으면 다른 분들도 댓글에 굉장히 부정적인 댓글이 많아요. 책임지지도 않고 팔로도 없는데 나무만 팔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나무를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건데, 나무를 다 매입할 수 없는 이유는 보통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은 것 중 하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세와 제가 생각하는 시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년, 3년, 4년, 5년간 성실하게 농사를 지었는데 너네가 매입하려는 가격과 내가 기대하는 가격이 너무 차이가 크다라고 해서 보통 어긋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는 저희가 추천했던 그 수종이 다양한 이유들로 시세가 확 떨어졌을 때 그런 경우에도 제가 매입을 해드리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100명한테 나무를 판다고 하면 저는 사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무를 판매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100명 중에 한 60%에서 70%는 이 농장을 방치하거나 성실하게 가꾸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제가 나무를 매입을 약속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느껴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종을 추천을 할 때 이 나무가 몇 년 키웠을 때 최저 이 가격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함께 제시를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저로 떨어졌을 때 예측한 가격만큼은 제가 매입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매 원가에는 해당이 되게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A라는 수종이 최고가 한 4만원 정도의 거래가 될 것 같고 많이 떨어졌을 때는 2만원 정도의 거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만약 여러분들이 나무를 한 500만원치 정도 샀다면 제가 최저가 2만원에 해당하는 만큼은 500만원치, 여러분들의 원가에
해당하는 만큼 구매는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100% 다 해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의 농장이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그리고 잘 키워져 있다는 전제 하에 해당되는 얘기니까 당연히 별도의 계약서가 써서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친의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불성실한 농장주를 만났을 때도 계약서를 써버리게 되면 어설프게 키워진 나무들도 다 매입을 해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제 사업이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사례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원주에 계신 한 자작나무를 키우시는 분 같은 경우는 사실 1년차, 2년차, 3년차 나무를 계속 심으셨는데 다 저한테 매입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농장주분 자체가 워낙 성실하세요. 워낙 성실하고 저희가 지칭한 대로 가이드대로 잘 나무를 키우고 계셔가지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저희 거래처들과 함께 연결을 해서 판매를 이끌어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분이 처음에 농장 관리를 제대로 안 하셔서 농장이 아주 망가져 있다가 죽을 것들 다 죽고 한 3년차, 4년차 돼서 살아남은 나무들을 판매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판매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분이 성실하지 않았던 걸 알고 그 나무들은 딴 데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실한 고객을 우선으로 매입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또 매입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관계의 문제고 본인의 성실성 문제기도 하면서 또 경제에 영향을 받으니까 사실 판매처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매우 미미하거나 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수적으로 상담을 하는 이유도 결국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되는 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당연히 신중하게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기대 수익은 어느 정도로 측정하는가인데 이 기대 수익을 측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다양하고 오시면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저는 평당 10,000원이면 보통 평당 20,000원이면 우수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당 8,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좀 아쉬운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주말을 할애해서 일을 하는데 평당 10,000원 수익에도 괜찮으냐를 스스로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스스로 물어봐서 평당 10,000원 수익에도 내가 괜찮다 싶으시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거고 당연히 평당 20,000원, 30,000원 이상을 목표로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안정적으로 평당 10,000원 이상을 목표로 해도 괜찮겠느냐라고 해서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거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평당 10,000원밖에 안 돼 1년에 평당 10,000원밖에 못 벌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하시는 거예요. 꼭 이렇게 명심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개인 채널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홍보를 해서 일은 좀 많더라도 소매를 할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평당 10,000원 이상을 벌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고 나는 그런 건 못하겠고 그냥 대량으로만 넘길 거야 라는 기준 하에 평당 10,000원이어도 괜찮다 하면 이 나무 농사를 시작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평당 10,000원이면 나는 너무 적어 하면 이 농사는 시작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로서도 기대 수익을 너무 높게 측정하시는 분들을 상담을 하기가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그리고 기대하시는 결과를 예측을 하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평당 10,000원 수익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이 농사를 시작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화분 재배를 하면 어떠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경우는 거의 100이면 100 다 물어보시는데 이 경우는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일한 규격에, 동일한 가격에, 동일한 품종이라면 땅에 있는 것보다 화분에 있는 것이 당연히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화분에 키우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동일한 가격을 받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화분에 키웠으니까 높은 가격을 받고 싶어 하시거든요. 당연히 그럴만한 게 동일한 규격, 동일한 수영을 만들기가 땅에 있는 게 훨씬 쉽고 화분에 있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화분은 아무래도 지력을 덜 받기 때문에 훨씬 더 목대가 두꺼워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물을 주는 빈도도 훨씬 더 잦아야 돼요. 보통 여러분들이 쓰는 이런 에어포트 같은 경우가 잘 크는 이유가 통기성이 좋아서 잘 크는 건데 이 통기성이 좋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물이 빨리 마르는
않는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물을 여러분들이 자주 줘야 되는 거죠. 잘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또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물을 하루에 3번, 4번씩 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화분 재배는 사실 적합한 형태는 아닌 거죠. 화분에 키워서 수영이 더 안 좋아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수영이 안 좋은 화분에 키워진 걸 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게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거고, 반드시 동일한 규격, 동일한 조건, 동일한 수영이어야만 화분에 있는 게 더 메리트가 있는 건데, 사실 초보자분들이 그리고 농장의 상시 시간을 할애하실 수 없는 분들이 땅에 있는 것만큼 화분에 있는 걸 퀄리티 있게 키우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분을 뜨는 사람들, 나무에 분을 뜨는 게 힘들기도 하고 또 분을 뜨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화분 키우는 원가가 분 뜨는 것보다 훨씬 더 사실은 저렴하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화분을 키우면 사실은 관리하는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 사실 원가가 절감이 된다라는 것도 저는 크게 동의는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화분으로 키워진 게 땅에서 키워진 것과 동일한 규격을 가지고 동일한 수영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우선순위에 있다 라고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면 땅에서 키우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라는 점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이 판매자에게 어떤 도움과 어떤 기대를 해야 되며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저 같은 사람한테 나무를 사시면 어떻게 소통하고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보다 정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종이 앞으로 유망할 거예요, 또는 이 수종을 이런 형태로 키웠을 때에 지금 수요가 굉장히 높은데 공급이 거의 없어요 라는 것들을 당연히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키우시는 와중에도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 저런 경우가 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최근에는 이제 침엽수, 에메랄드 그린, 뭐 블루에로, 블루엔젤 같은 것들이 워낙 공급이 많아지고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거에 관련해서 통화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현재 시장 상황은 이렇고 이런 상황이니까 조금 더 오래 키우시거나 아니면 사이뛰기를 좀 더 하셔서 좀 더 높은 규격을 타겟으로 하자라는 등의 이런 소통을 서로 오가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나무가 팔만해졌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업계 인맥을 통해서 좀 더 판매가 용이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정보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판매를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점까지 함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나무 상담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영상을 찍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상을 별로 찍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영상을 찍으면 욕을 엄청 먹어요. 욕을 엄청 먹기도 하고, 책임 없이 판매를 한다라던가 아니면 무책임하다라든지 뭐 사기를 친다든지 뭐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는데, 반면에 또 이런 상담이 굉장히 많고, 제가 이런 상담을 하면 짧아야 1시간, 길면 2시간씩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저로서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요즘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거의 다 비슷하고 또 상담 절차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제 시간을 좀 줄이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고, 그리고 유망한 수종을 물어보시는 경우에도 왜 수종 얘기는 안 해? 라고 하는데, 시간을 들여서 진짜 멀리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포항이나 부산이나 심지어 제주에서 와서 상담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오시는 분들과 똑같은 정보를 드리는 게 또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여서 오늘은 구체적인 수종 설명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과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상담을 진행하는지 정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일은 저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금전적인 리스크를 다 책임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분과 함께 상담을 진행을 하셔서 나무 농사를 시작하시는 게 맞고, 아 그래
책임은 다 져주지 않지만 그래 저 사람 한번 믿어보자 하면 저한테 상담을 해주셔도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제가 어떤 수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할 때 미리 다 구매를 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상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이제 경기가 안 좋기도 하니까 상담을 할 때 의미 없는 상담,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게 돈이 되든 돈이 되지 않든 의미 없는 상담, 그냥 뭐랄까 한풀이 아니면 그냥 얘기, 대화를 하러 오신 듯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이런 영상을 찍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심사숙고 해보시고 상담을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